여러분, 국경선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 한 줄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선이 한 세기 전 식민지 시대에 급하게 그어졌던 선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국경 인근의 총격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총성이 며칠 사이 로켓과 포병으로 커지고 전투기까지 하늘을 가르며 공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누가 먼저 쐈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쪽은 늘 똑같이 말하거든요. 저쪽이 먼저 도발했다. 이 프레임만 따라가면 결론은 항상 서로 탓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이번 충돌은 어떤 단계로 어떻게 확전됐나? 둘째, 왜 하필 그 국경이 100년 넘게 불씨였나? 셋째, 왜 올해 들어 유독 더 자주 터지기 시작했나? 이 세 가지를 따라가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갑자기 미친 듯이 터진 사건이 아니라 오래 누적된 구조가 어떤 계기로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먼저 시간 순서부터 보죠. 이번 충돌은 12월 7일 국경 인근 총격전으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에는 양측이 로켓과 포병까지 동원하면서 교전이 국경 전역으로 확산됐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총격은 통제 가능한 충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포격은 달라요. 포탄은 선을 가리지 않습니다. 국경이 철책으로 완전히 막힌 곳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이 마주보는 구조라면 포격이 시작되는 순간 민간 피해와 피라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리고 포격이 시작되면 또 하나가 따라옵니다. 바로 되돌리기 어려움이에요. 총격은 멈추자고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격은 어제 쐈는데 오늘 안 쏠 수 있냐는 심리가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이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체면의 게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태국이 전투기를 띄웠다는 얘기가 나오죠. 전투기가 뜨는 순간 충돌의 의미가 바뀝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 신호가 국내에 그리고 상대국에 동시에 전달됩니다. 그렇게 9일 분쟁 지역이 더 넓어졌고 10일에는 공습 소식과 함께 사망자, 부상자, 피란 규모가 급격히 커졌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피해가 늘고 피란이 커지고 교전 범위가 넓어지는 흐름. 이 흐름 자체가 긴장이 이미 임계점 근처에 쌓여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총성은 우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전은 대개 우발이 아닙니다. 확전은 멈추지 못하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일어납니다. 지도 한 장이 국경이 된 순간 그 멈추지 못하는 조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결국 답은 국경선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은 약 817km에 달하는데요. 이 국경은 자연스럽게 합의된 선이라기보다 1900년대 초 프랑스와 당시 시암 태국 사이 조약과 측량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선입니다. 당시 합의의 원칙 중 하나는 분수령, 즉 물길이 갈리는 능선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었어요. 그럴듯하죠. 산맥을 경계로 삼는 건 흔한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지도 제작에서 생깁니다. 조약의 문구와 실제 제작된 지도에 그어진 선이 어긋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어긋남이 가장 민감하게 터지는 곳이 바로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 인근이었어요. 국경 분쟁에서 원칙과 지도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양쪽 모두 자기가 유리한 걸 들고 옵니다. 우린 분수령 기준으로 합의했다. 아니다. 지도에 이렇게 그어져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게 되고 1962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사원 자체는 캄보디아 영토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났어야 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판결이 사원 자체를 정리해도 현실의 갈등은 사원 바깥, 즉 주변 구역의 해석과 접글로 경계선 주변으로 옮겨붙기 때문이죠. 사원은 돌이 아니라 국가의 얼굴이다. 프레아 비헤아르가 왜 이렇게 위험한 방아쇠가 되느냐? 그건 사원이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게 이 사원은 크메르 문명과 역사 정통성을 상징합니다. 태국에게도 이 지역은 단지 국경 너머의 돌덩이가 아니라 오랜 문화권의 기억과 지역 공동체의 생활권이 닿아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죠. 여기서 분쟁은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냐, 너희 역사냐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타협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국경선은 협상할 수 있어도 자존심은 협상하기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 사원은 지형적으로도 민감합니다. 사원은 절벽 위에 있고 전통적으로는 태국 쪽에서 접근이 더 쉬웠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가까운 쪽이 내 것 같다는 감정은 국제법과 별개로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프레아 비헤아르는 한번 불이 붙으면 영토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체면, 싸움으로 확전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올해 들어 더 자주, 더 격하게 터지느냐? 여기에는 새로운 연료가 있습니다. 바로 국경 경제권과 스캠 단지 이슈입니다. 국경 인근에는 카지노, 호텔, 리조트 같은 시설이 밀집한 곳이 있고, 최근에는 온라인 사기 범죄와 연결된 거점으로 지목되는 공간도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평상시엔 돈이 흐르는 공간이지만 갈등 국면에서는 의심의 공간이 됩니다. 한쪽은 말하죠. 저건 민간 시설이 아니라 거점이다. 다른 쪽은 반박합니다. 민간 시설을 공격했다. 이 공방이 왜 위험하냐면 군사 충돌이 단순한 국경 다툼이 아니라 치안 주권 경제 문제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 변수까지 겹치면 브레이크는 더 사라집니다. 지지율이 흔들리는 정부는 외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여론 결집을 노릴 유인이 생기고 상대국도 물러서면 굴복했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양보하면 정치적으로 진다는 구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휴전조차도 아주 취약해집니다. 멈추자라는 말보다 멈추면 진다는 공기가 더 강해지니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 관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갈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제된 국지전의 고착. 전투는 이어지지만 전면전 선언까지는 가지 않는 형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면전은 비용이 너무 크고 얻는 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격과 대응이 반복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선 확대.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오판이 한번 나오거나 민간 피해가 크게 늘거나 보복 여론이 폭발하면 전선이 다른 구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타격이 군사 목표냐, 민간 목표냐 논쟁을 키울수록 국내 결집과 국제 여론전이 동시에 붙어서 확전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휴전 재가동.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양쪽이 패배처럼 보이지 않는 정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말뿐인 휴전이 아니라 감시와 검증, 그리고 서로의 국내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함께 가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 변수는 군사력 자체보다 정치 여론 명분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전쟁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판이 확전을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ASEA에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미국은 중재의 프레임을 설계할 수 있고 중국은 조용한 비용 신호로 계산을 바꿀 수 있으며 유엔과 국제기구는 국제규범의 시선으로 확전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멈추자가 아니라 멈춰도 손해가 덜한 구조를 만드는 것.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는 단순한 국경 싸움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지도, 유적의 상징, 국경 경제권, 국내 정치 압박까지 여러 겹이 얽힌 복합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결심이 아니라 장치입니다. 이 사태의 결말은 결국 그 장치를 누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갑자기 터진 전쟁이 아니라 오래된 국경의 상처 위에 새로 쌓인 불신과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입니다. 한 세기 전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완전히 봉합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그 선 위에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국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캠 단지, 국경 경제권,
국내 정치 압박이 그 얼굴에 불을 붙일 연료처럼 쌓여왔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총성은 우발일 수 있지만 확전은 구조입니다. 멈출 수 없는 조건이 쌓여 있을 때 작은 사건은 언제든 큰 충돌로 번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결말은 어디로 갈까요? 국지전이 반복되며 고착될 수도 있고, 오판 한 번으로 전선이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혹은 검증 가능한 휴전 장치가 작동하면서 잠시라도 멈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충돌이 멈추려면 대화하자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로를 의심해도 굴러갈 수 있는 검증과 감시, 그리고 위반 비용. 즉, 멈춰도 손해가 덜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충돌은 결국 국지전으로 굳어질까요? 아니면 전선 확대로 더 위험해질까요? 혹은 국제사회가 검증 가능한 휴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